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기의 의미치료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잘 살아내셨나요? 우리 마음은 뇌에 있다고 뇌과학에서 밝혀냈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정신신체의학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을 보면서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즐겁다고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한답니다.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꾸준히 실천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침묵할 상황도 아닌데 침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분노했다가 또 어쩔 때는 침묵하는 나르시시스트하고 함께 있게 되면 당신은 어찌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는 왜 저렇게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을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은 거지? 라며 자신을 부인하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이 침묵할 때는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라든가 화가 나서 말하고 싶지 않을 때나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 말을 적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이런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이상한 행동이 당신을 조종하고 이용하기 위한 악한 목적이 있다고 당신은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내놓고 나쁜 짓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지만 침묵하면서 나쁜 의도의 공격을 하는 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내기 힘든 고도의 악한 계략입니다. 거기에 말려 들어갔다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의도로 나르시시스트가 침묵을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괴롭히려고 공격의 방법으로 침묵을 사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하고 상관없이 불편한 감정이 들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도 침묵합니다. 침묵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침묵해버리는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당신은 답답하고 불편해지고 밥을 먹어도 체하게 되는 그런 힘든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말로 대화해야 할 시기에 침묵으로 있게 되면 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계속되는 침묵 가운데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떻게 해줘야 침묵하지 않고 말을 할까 고민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뭘 고쳐야 하지? 라며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나르시시스트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 당신은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가스라이팅이며 상대방과 눈도 안 마주치고 침묵하며 투명인간 취급하려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주 쓰는 방법이죠. 불편하게 만들고 무시하는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적인 가스라이팅이죠. 두 번째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장 상사가 무엇을 물어보는데 당신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얼른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침묵하는 이유는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동물의 세계처럼 인간도 수직적인 상하관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히느냐 먹느냐의 관계이죠. 상대방을 내 아래라고 생각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가깝고 정말로 아껴줘야 할 사람들을 자신을 위한 도구쯤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침묵하고 싶으면 상황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내가 침묵하든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야 해 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서서히 끌려오는 당신의 모습을 즐기면서요. 겉으로는 나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조종하는 나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르시시스트는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빈곤한 내면 상태와 공감 능력이 없고 대화 능력도 없는 나르시시스트는 서로 감정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우월한 이치를 지켜야 하고 실수했을 때에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탓으로 떠넘겨야 하는 부정적인 이 감정을 숨기는 데에 침묵이 최고의 무기인 거죠. 침묵으로 인해서 당하는 사람의 불편함과 고통과 혼란스러운 감정에는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안다고 해도 양심 없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고통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침묵하는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하면 됩니다. 너의 침묵이 나의 감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표정과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들은 이 방법이 먹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침묵을 함으로써 더 손해라는 인식이 든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이 방법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하던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대하기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습을 해서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감정 표현을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범생다운 규칙을 지키는 사람, 싫은 표정이나 화내지 않고 잘 해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그런 태도를 이들은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나르시시스트 부모, 나르시시스트 시어머니, 나르시시스트 배우자, 나르시시스트 연인이나 친구 모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침묵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해야 그들과의 관계에서 공존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사 크리스텔 푸티콜랭은 나르시시스트가 가까이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자신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내 감정과 욕망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나의 우선순위를 챙길 권리가 있다. 나는 죄책감 없이 거절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내가 대가를 지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내 관점이 타인의 관점과 다를지라도 당당히 피력할 권리가 있다. 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위협에서 나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걸맞게 삶을 꾸밀 권리가 있다. 어떤가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나는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잘 데리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삶을 하찮은 곳에 소비하지 말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에너지를 쏟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